안녕 모두들. 모두 환영해. 아주 먼 옛날 어느 시점, 거대한 인간형 괴물 타이탄이 갑자기 지구에 나타났어. 그들은 잡히는 인간을 먹었지. 인간은 더 이상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는 줄기 시작했어. 수많은 문명이 사라진 후에도 인류는 타이탄과 싸울 방법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대신 자유를 제안했지.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살아남은 인간들은 거대한 동심원 벽을 쌓았어. 거인들보다 더 두껍고 높게 지역을 둘러싸서 침입을 막으려고. 2개의 원형벽이 건설되었지.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중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벽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 하지만 벽이 영원한 보호를 보장하지는 못했지.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거인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어. 에렌 예거라는 청년, 외곽 지구에 살던, 언젠가 벽 너머로 가길 꿈꾸네. 그가 자주 친구들에게 말하는 세상. 아르민과 미카사, 바다와 바깥 세상의 대항에 대해. 어느 날 그들은 국경으로 가기로 결정하네. 벽을 오르려 시도하며 반대편으로 뛰어넘으려. 국경에 다가갈 때 일행은 벽의 크기에 충격받는다. 처음 가까이서 보았을 때. 아르민과 미카사는 그 생각에 회의적이다. 거인들이 여전히 밖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렌은 100년 동안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고 먹을 인간이 없어.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대화는 중단된다. 국경 수비대가 도착했을 때 벽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이유로 일행을 체포하러 경찰이 친구들을 잡으려 하자 격분한 아론은 그들과 싸우기 시작. 자신이 이 죄로 처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 그 순간 수다 대장이 그들에게 다가와 병사들에게 물러나라고 지시. 그는 직접 그 무리를 처벌하겠다고 약속. 병사들을 돌려보내. 수다는 에렌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위해, 하지만 그의 행동을 유치하다고 비판. 그는 그룹에게 군사적 접근에 대해 알리네. 벽 너머를 탐색하기 위한. 그는 설명하네. 정부가 몇몇 병사들을 밖에 보냈다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그래서 에렌은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네. 갑자기 큰 폭발음이 모두를 놀라게 하네. 지진이 뒤따르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네. 벽이 공격적으로 움직이자 그룹은 후퇴하네.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되네. 거대한 거인 타이탄의 끔찍한 모습. 벽 반대편에 벽보다 더 큰 괴물 같은 소리를 내지른다. 귀청을 찢는 비명을 지르며 벽을 발로 차기 시작한다. 순찰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타이탄은 몇 번의 발길질 후 마침내 벽을 부순다. 그리고 연기 속으로 사라진다. 모든 것이 몇 초간 침묵에 잠긴다. 그 후 병사들은 다른 거인들을 많이 본다. 남겨진 구멍을 통과하는. 병사들은 대포알로 괴물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피해를 거의 주지 못한다.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가진 듯하다. 대포로 인한 상처가 빠른 속도로 치유된다. 얼마 후 거인들이 병사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잡아먹기 시작. 모두 하나둘씩 목숨을 걸고 도망. 거인들이 집들을 파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붙잡. 아르민은 군중 속에서 길을 잃. 에렌과 미카사는 사람들이 피난하는 마을 교회로 달려가. 사람들이 피난하는 곳. 미카사는 땅에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 달려가는 군중에 밟힐 뻔. 그녀는 아이를 구하러 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렌과 헤어지게 돼. 에렌은 교회로 끌려가. 하지만 사람들이 즉시 입구를 닫아버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에렌은 가장 소중한 친구를 지켜봐. 교회 창문을 통해 그녀에게 여성 거인이 다가오는 것을 끔찍한 이빨을 드러내며. 미카사는 이제 아무것도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여. 그 순간 큰 폭발음이 교회 안의 모두를 뒤로 날려버린다. 에렌이 다시 밖을 볼 때 미카사와 거인은 보이지 않는다. 미카사를 찾아 밖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도시의 폐허만 발견한다.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도시가 에렌이 돌아볼 때 괴물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안의 모든 일을 삼킨다. 그는 절망 속에 파괴된 도시를 헤맨다. 이 끔찍한 사건 발생 10개월 후 아즈루라 불리는 조사병단 리더가 공안 사령부로 검열을 위해 파견된다. 많은 병사들이 결국 거인에 맞서기 위해 지역군에 입대한다. 때가 되면 괴물에 맞설 훈련과 준비를 위해 각 병사들은 최선을 다한다.
아즈로는 일부 결과물을 평가하고 선별한다. 연구진이 만든 거인들을 물리칠 무기나 전략 같은 거. 연구진 중에 헝조이라는 연구원이 있어. 그녀는 연구원이야. 다른 연구진의 제안을 거부하는. 이즈로는 그녀에게 끌렸고 회의 후 그녀를 연구기지로 따라가. 헝이 갑자기 자신을 잡는 것에 놀라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해. 이즈로는 행크에게 용서를 구하려 애쓴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말한다. 그에게 비밀 연구 대상을 보여주겠다고. 그녀가 진행해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만든다. 이 대상은 다름 아닌 굶주린 타이탄이다. 행크의 비밀 연구 기지에 갇힌. 그녀는 이 타이탄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그것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이즈로는 이것을 보고 완전히 당황한다. 가장 큰 적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들의 기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죽지 않고. 그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느꼈다. 한지는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거인의 약점은 그들의 목 뒤에 위치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에게 시연한다. 그들은 어떤 상처든 즉시 치유한다. 목덜미에 있지 않은 상처는. 그녀는 그래서 날 수 있는 도구를 계속 개발했어. 거인의 목덜미를 공격할. 그들이 논의하는 동안 상관이 현장에 도착했어. 그리고 거인이 밖에 공격하고 있다고 알렸지. 모두 서둘러 탈출하라고 했어. 항은 그때 행동했어. 자신의 연구 대상을 구하려는 의도로. 하지만 상관은 불가능한 일이라 미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행이 고집을 부렸고 결국 타이탄이 폭주했어. 풀려나 행의 몸을 붙잡았지. 놀랍게도 그녀를 해치거나 삼키지 않았어. 오히려 더 차분해졌지. 그때 행은 보았어. 그것을 타이탄에게 어떤 이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즈로가 공격하며 등에 올라탔어. 목덜미를 단 한 번의 타격으로 타이탄을 쳤지. 즉시 죽이다. 항이 이것을 보다 충격받고 매우 슬프다. 오랫동안 돌봤던 거인이 순식간에 죽었기에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혼자 연구를 계속하다. 얼마 후 항은 지도자들에게 자랑스럽게 제시하다. 입체 기동 장치라는 도구를. 이 도구는 발사 장치이다.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도구로 병사들이 거인들을 더 쉽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위험한 도구의 사용법을 숙달하는 것은 진지한 훈련을 필요로 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이 도구 사용 허가가 주어지지 않았다.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즈라는 한지를 돕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그 도구는 사용이 승인되었다. 한편 우리는 사샤와 그녀의 계시로를 볼 수 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하다. 친척들과 숲에서 살아남아야 하기에 식량을 사냥하며 그녀는 숙련된 사냥꾼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활쏘기 실력 덕분에 숲에서 동물을 사냥해 식량을 얻는 데 사용된다. 친척들과 함께 숲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거인들의 공격으로 도시가 폐허가 된 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그녀를 달리게 한다. 집에 있는 이모와 삼촌을 구하기 위해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가는 길에 사샤는 자신의 계시로가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는 것을. 친척을 구하러 떠났을 때 그녀는 당황하고 시로를 찾으려 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위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야. 근처에서 기지의 군인 몇 명이 도망치고 있어. 하지만 거인들에게 붙잡혀 몇몇은 잡아먹히지. 며칠 후 사샤는 결국 방어 초소에 합류하게 돼. 그리고 병사로서 훈련을 시작해. 그녀와 다른 병사들은 훈련받아 거인에 맞서 싸우도록. 시간이 흐르고 그로부터 1년 뒤 이전 거인 공격에서 살아남은 모든 이들 내부 구역으로 이주했어. 그리고 군대는 계획했지. 외부 구역을 되찾기 위해 준비하며 난민들이 밀려온 후 내부 구역으로 외부의 비옥한 땅을 버리고 지역 식량 부족으로 인명 피해 발생. 이대로 계속되면 모두 굶어 죽을 것. 그들의 유일한 생존 선택지 외곽 지역 탈환, 무너진 성벽 복구, 군 사령관 쿠베 병사들 앞에서 연설. 항을 무대 위로 부르네? 이제 그녀가 병기 부대장. 하는 자신의 발명품을 시연한다. 입체 기동 장치. 그녀는 주장한다. 거인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실수로 몇몇 병사들을 거의 칠 뻔한다. 다음으로 에렌과 아르민이 군중 속에 있는 것을 본다. 두 사람 모두 2년 전의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군대에 입대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에렌은 거인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사랑하는 여인 미카사를 죽인 죄로. 스다 대위도 공격에서 살아남았지. 하지만 삶의 의지를 잃었어.
지금은 군대에서 식량 배급병으로 일하고 알코올 중독자야. 병사들은 밤에 외곽 지구를 침공할 계획이야. 거인들이 잠들 때 그 길을 막으려 해. 거인들이 도시를 침공했던 새로운 거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머지 놈들 처리하고 구역 되찾으면 돼. 항이 모두에게 천천히 전진하고 소리 내지 말라 해. 괴물들이 소리에 민감하니까. 외곽 구역 입구가 열리고 군대가 군용 트럭에 올라 출발해. 전진하는데 대장이 갑자기 차량을 멈추라 명해. 앞에서 움직임 감지하고 병사들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봐 도시를 배회하는 소들을 발견하다니. 하나는 병사 중 하나.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조사하기로 결정하다.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아론은 그 소녀를 따라가고 그들은 폐허가 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 진행할수록 울음소리가 더 명확해지다. 갑자기 끈적한 액체가 하나에게 떨어지다. 둘 다 위를 올려다보고 거대한 것을 보고 경악하다. 아기 타이탄이 인간을 잡아먹는 것을. 아기 넘어져 울기 시작해. 겁먹고 뛰쳐나가. 병사들 소리에 당황해. 하지만 대장이 조용히 하라 명해. 거인들 눈에 띄지 않게. 갑자기 거대한 손이 나타나. 대장을 낚아채. 거인들 깨어났어. 이제 병사들 큰 위험에 처해. 아론과 한나 물이 향해 달려가. 거대한 괴물이 그들을 쫓아. 차량 쪽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해. 하지만 쿠벨 사령관은 위험을 감지하고 탈출해. 차량과 함께 차량 안에서 무기가 매달려 있고 근처 버려진 건물로 향하라고 무리에게 말해. 병사들은 건물 쪽으로 달려. 하지만 탈출하기도 전에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갑자기 희망을 잃어. 거인 학살자이자 조사병단장 시키시마 등장. 공중의 거인을 휘두르는 장치로 처치해. 목덜미의 약점을 노려. 시키시마에게는 그와 동등한 실력의 여성 파트너가 있어. 죽은 거인은 땅에 떨어져 증발해. 에렌은 마침내 시키시마의 친구를 힐끗 봐. 그것이 미카사라는 것에 놀라. 하지만 미카사는 옛 친구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녀에게 미소 짓는 시키시마를 봐. 그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건물로 향해. 쿠발 사령관이 시키시마를 임무 지원에 임명한 사실이 밝혀진다. 시키시마는 그날 미카사의 목숨을 구했다. 심지어 그녀에게 거인과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 그때부터 그들은 파트너로 일했다. 거인의 세계에서 살면서 미카사는 삶의 가혹한 현실을 배웠다.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과거의 사람들과. 나중에 병사 중 한 명이 에렌이 거인들을 끌어들여 모두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한다. 둘은 싸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미카사가 곧 그들을 방해한다. 시키시마는 에렌에게 이름을 묻는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한다. 에렌을 따로 불러내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 아론은 시키시마에게 말한다. 거인들을 죽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그들을 가둔 괴물들을 비난한다. 시키시마가 그를 비웃다. 인간이 스스로를 가둔다고 주장하며 싸우기 두려워했던 거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비겁함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그는 에렌을 겁쟁이라 부르며 조롱하다. 에렌이 겁쟁이라는 것을 부정하자 시키시마는 그의 두려움을 제쳐두고 자유를 위해 거인과 싸우라고 묻다. 에렌이 미카사를 찾다. 그리고 망가진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다. 그녀와 재회하려 애쓴다. 하지만 미카사는 그의 노력에 무관심한 듯하다. 그녀는 돌보던 아기가 죽은 후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말한다. 미카사는 몸에 물린 자국을 드러낸다. 거인 공격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시키시마가 그들을 방해한다. 그는 미카사에게 손으로 사과를 먹인다. 그녀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절망한 에렌은 밖으로 뛰쳐나가 고통스럽게 절규한다. 그의 유일한 사랑. 그는 거인들에게 복수하려 했다.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다. 그 순간 희아나는 에렌에게 다가가 위로한다. 둘은 건물로 돌아가 이야기한다. 옆에 다른 커플은 키스한다. 한나는 감정이 북받친다. 에런에게 딸에 대해 말한다. 딸은 내부 구역에 있다. 그녀는 에런을 유혹하려 한다. 그녀가 그에게 강제로 덤벼들고 하지만 그들은 방해받아. 거대한 타이탄이 창문으로 그들을 쳐다볼 때 그것이 재빨리 희아나를 입으로 움켜쥐어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에렌은 친구가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지켜봐. 다른 많은 타이탄들이 건물로 접근해. 시키시마 미카사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장비를 갖추고 타이탄들과 싸워. 시키시마가 대부분 죽여 미카사와 함께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다쳐 처음 싸우기 때문.
폭발물만이 유일한 자원, 거인들을 없앨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래서 커플 사령관이 모두에게 보호하라 요청해. 한편 아까 키스하던 커플이 공격받아 남자는 그 만남에서 죽어. 연인은 연인의 죽음에 비통해하고 그를 죽인 생명체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한다. 다음, 폭발물을 싣고 차량에 탑승하는 누군가를 본다. 그리고 여성을 태우고 떠난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여성은 자신을 희생할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폭발물을 점화하기 위해 차량에 뛰어든다. 그녀가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연인을 죽인 거인에게로 운전한다. 거인과 충돌했을 때 폭발로 다리가 분해되다. 하지만 공격은 통하지 않다. 거인의 다리가 빠르게 다시 자라나기 때문. 그들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약점을 공격하는 것. 에렌은 여전히 건물 위에 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을 도와 거인들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는 시키시마의 이전 말을 떠올리다. 그리고 입체 기동 장치를 사용하여 그들을 공격하다. 처음에는 고전하다. 하지만 첫 번째 처치에 성공하다. 시키시마의 지도를 받음. 그러나 그는 즉시 균형을 잃음. 그리고 다른 타이탄의 입으로 곧장 날아감. 타이탄은 그의 다리 하나를 찢어버림. 그러나 에렌은 자신을 구함. 갑자기 지붕 위로 뛰어오름으로써 타이탄이 아르민을 붙잡음. 그가 탈출하려 할 때 다른 이들이 그를 구하려 함. 타이탄이 그를 삼키려 할 때 에렌은 고통에 신음함. 하지만 친구를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아. 그는 건물 가장자리로 기어가 괴물의 입으로 뛰어들어 입을 벌리고 있어. 아르민은 거인의 목구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 하지만 구출돼. 그 과정에서 에렌은 거인의 뱃속으로 떨어져. 그곳에서 그는 여러 시체에 둘러싸여 있어. 그중 하나는 히아나야. 한편 미카사와 다른 사람들은 아르민이 있는 옥상에 있어 에렌의 죽음 알리다. 미카사 감정 숨기지 못하다. 소식 듣고 눈에 띄게 슬퍼하다. 분노하여 거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죽이다. 하지만 중간에 연료가 떨어지다. 땅으로 떨어지게 만들다. 에렌을 삼킨 거인이 미카사에게 다가가다. 그녀를 삼킬 준비를 하다. 하지만 갑자기 괴물의 입에서 손이 나오다. 곧 몸이 폭발한다. 그 안에 또 다른 거인이 드러난다. 새로 형성된 거인은 동족과 싸운다. 하나씩 죽인다. 남은 병사들은 놀라워하며 지켜본다. 새로운 거인이 사실 에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거인을 죽인 후 거인은 건물에 공격적으로 다가간다. 에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듯 들어가 그들을 공격하려 하자 병사들은 두려워하며 후퇴한다. 미카사만 에렌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그녀를 붙잡는다. 그녀를 보며 그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는다. 그리고 미카사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는 땅에 쓰러져 죽는다. 다른 거인들처럼 증발하기 시작한다. 미카사는 그의 약점을 자른다. 그리고 인간 에렌이 그 생물체에서 나타난다. 모두가 놀랍게도 그는 다리를 재생했다. 그 생물체의 재생 능력의 도움으로 마지막 거인이 마침내 증발한다. 그리고 에렌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는다. 그때 에렌이 어렸을 때의 회상이 나타난다. 그의 아버지가 유전자 공학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혈청을 주사했다. 사람을 거인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다대위도 참석하여 에렌을 숨기는 것을 도왔다. 정부가 왔을 때 그의 아버지의 실험을 끝내기 위해 쿠발 사령관이 이끄는 병사들 에렌의 부모를 데려가 죽였어. 그 소년이 숨어있는 동안 사령관은 실험실을 불태우고 스다대위는 소년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현재로 돌아와 아론은 충격 속에 깨어나 군인들에게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해 무기가 자신을 향하고 있어. 쿠블 사령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그의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해. 인류가 어떻게 단결했는지 설명하며 공동의 적을 발견하자 거인들, 자원이 부족해졌음에도 모두가 평등해져 더 행복하다. 그러나 에렌의 거인 변신 능력은 이 평화로운 존재를 위협한다. 에렌은 자신이 인간임을 필사적으로 표현하려 한다. 하지만 사령관은 그가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에렌이 총에 맞으려는 순간 아르민이 달려와 친구를 변호한다. 그것은 에렌이었다고 말한다. 거인들로부터 모두를 구한 자. 그는 사령관에게 확신시키네. 그의 친구는 인류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도시를 거인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으니 항대위 또한 에렌을 죽이는 것에 반대하네. 단지 실험을 원하기 때문이지. 그를 거인으로서 연구하려는 아르망은 쿠베를 설득하려 계속 시도하네. 그에게 말하길 외곽 도시에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이 있다고. 아론의 도움으로 벽을 성공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소년이 사령관을 설득하려다 상황만 악화시킨다. 쿠벨이 아르민을 이전 임무방해로 고발하며 폭발물을 파괴했다고 한다.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다. 에렌은 계속 모두에게 애원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기회를 달라고 도시 안 사람들을 돕다. 친구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걸 보다 미카사는 마침내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하다. 하지만 사령관은 의문을 제기하다. 왜 괴물을 옹호하는가? 다른 선택지가 없어 수타는 모두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다. 그리고 에렌의 능력을 설명하기 시작하다. 분명히 그는 거인 상태에서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식이 희미해지다. 그 남자가 더 설명하기 전에 총성이 울리고 그를 땅에 쓰러뜨리다. 스다는 마지막 숨결로 말하려 애쓰다. 하지만 실패하고 갑자기 죽다. 갑자기 천장에서 거인이 떨어지다. 쿠벨 사령관과 근처 병사들을 짓누르다. 사람들이 괴물을 쏘다. 하지만 공격이 피부에 튕겨나가다. 갑옷으로 만들어진 듯하다. 거인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병사들을 쉽게 죽이다. 그리고 에렌을 손으로 움켜쥐다. 거인의 목을 공격 시도. 하지만 손으로 막아. 의식이 있는 듯한 모습. 거인이 병사들을 향해 돌아봐. 미카사는 동료들을 지킬 준비. 이상하게도 생명체는 그녀를 보며 공격을 멈춰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며 거인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시작해. 아르만이 죽은 자들을 묻은 후 아론을 데리고 한지 중위가 지휘권을 잡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 벽을 복원하기 위한 먼저 아르만이 언급한 폭탄을 회수해야 그리고 외벽 쪽으로 향해야 미카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지만 동료들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 동시에 에렌은 하얀 방에서 깨어나 100년도 더 된 옛날 음악을 듣고 돌아보면 바이닐 레코드를 재생하는 주크박스가 보일 뿐. 그리고 호기심에 그것을 조사한다. 음악이 멈추고 그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시키시마 대장으로 밝혀진다. 그 남자는 자신이 에렌을 타이탄으로부터 구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괴물이 도망쳐서 죽이지 못했다. 대장은 에렌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1세기 전의 이미지들을 타이탄의 기원을 설명하며 겉보기에는 인간들은 초병기들을 만들고 싶어 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지금은 타이탄으로 알려진 거인들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했다. 바이러스는 인구에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작위로 타이탄으로 변했다. 인간 사회를 파괴했다. 다음 누가 변할지 모르는 채 인간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이는 자멸로 이어졌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부 사람들은 타이탄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 벽 안에 숨어. 결국 정보 시스템이 형성되었고 점차 오늘날의 사회로 변모했네? 그들이 지금 있는 하얀 방들, 정부가 지었네? 사람들을 감시하며 인류의 과거를 잊게 하려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해. 선장은 벽에 대한 공격이 정부가 계획한 것이라 주장하네.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하지만 대장은 에렌에게서 희망을 보내. 거인이 된 후에도 정신을 유지할 수 있으니 거인으로 변신한 후에도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네? 정부가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둘은 떠나고 대장은 에렌에게 자신의 추종자들을 보여주네. 그리고 사령관에게서 훔친 폭발물 상당수를 사령관에게서 훔친 그는 또한 무기를 시연. 거인과의 전쟁 당시에 거인들에게는 효과가 없지만 대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 시키시마는 아론에게 입체 기동장치를 건네 소년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 이제부터. 한편 부대원들은 미사일을 땅에서 뽑아내 벽의 구멍을 향해 경로를 계획하네. 거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미카사는 멀리서 지켜보네.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아직 에렌과 함께 있을 때 일행은 도시로 향하네. 하지만 아르민이 갑자기 멈추네. 트럭 앞에 장갑 차량을 보고 병사들이 하차하네. 무리를 향해 무기를 겨누고 에렌은 차에서 내린다. 그리고 친구들과 재회한다. 미카사에게 걱정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소녀는 친구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분명 기뻐한다. 시키시마가 차량에서 뛰어내리고 무리가 회수한 폭탄을 조사한다. 행대위, 병사의 무기를 보고 감정이 북받치고 탱크 위로 뛰어오른다. 타이탄 전쟁 시대의 기계들을 조사하러 왔다. 시키시마는 총을 겨누며 미사일 소유권을 주장, 내벽을 파괴하여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설명. 타이탄들이 도시를 침공, 정부 관리들을 살해, 현재 통치를 영구적으로 전복할 것이라 말한다.
에렌은 폭발물을 사용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대장의 계획에 충격받는다. 벽을 수리하기 위해 그는 시민들의 운명을 의문시하네 도시 안에 사는. 하지만 시키시마는 그들이 운명을 받아들일 자격 있다고 믿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폭정을 존재하게 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대장은 에렌에게 과거를 버리고 대의에 합류하라고 말하네. 대의에 합류하라고. 하지만 소녀는 모든 죽음을 기억하기 시작하네. 거인들이 야기한 고통.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선장에게 말한다.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겠다고.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자 아론은 시키시마에게 돌진한다. 하지만 그는 즉시 바닥에 내던져진다. 아론은 일어나 다시 선장을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한다. 그리고 빠르게 반격한다. 그를 쓰러뜨린다. 그는 소년에게 타이탄으로 변신하라고 도전한다. 아론이 사령관에게 격렬하게 돌진하는 동안 소년의 공격은 헛되다. 주먹 하나도 제대로 못 날리니 계속 땅바닥에 쓰러져 맞는다. 미카사는 사령관에게 친구를 때리는 것을 멈추라고 한다. 하지만 시키시마는 웃는다. 그리고 에렌을 사기 저하시킬 기회를 잡는다. 억지로 소녀에게 키스하며 그녀는 남자에게 뺨을 때린다. 결국 땅에 차여 넘어질 뿐. 이에 분노한 에렌. 맹목적으로 대장에게 돌진, 샌드백 신세가 되다. 시키시마에게 저항. 아르민. 친구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 애쓰다. 불안정한 건물을 바라보며 동료 사나기와 함께 시키시마가 에렌을 끝장내기 전 자신의 검으로 아르민은 그 남자에게 멈추라 소리치다. 모든 것을 폭파시키겠다 위협, 폭탄을 터뜨려. 팀원에게 에렌을 데려오라 말한다. 트럭으로 데려가라. 하지만 대장은 아르민의 허세를 믿지 않는다. 부하에게 쏘라고 지시한다. 갑자기 등반 갈고리가 남자의 얼굴을 꿰뚫는다. 불안정한 건물에 박힌다. 사나기가 앞으로 돌진하는 동안 구조물을 끌어내리기 시작한다. 아르만에게 나가라고 소리친다. 온 힘을 다해 계속 당기다. 선장의 부하들이 사나기에게 총을 쏘다. 하지만 계속 당기다. 건물을 쓰러뜨리다. 폭탄 바로 위로. 아르민이 도망칠 기회를 잡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다. 그들의 차량을 거의 삼킬 뻔하다. 하지만 일행은 제때 탈출하다. 폭발을 바라보다.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하지만 시키시마가 갑자기 나타나 어떻게든 살아남은 채로 차량에 올라타. 미사일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해. 선장이 칼을 뽑아 모두를 놀라게 하며 심장을 직접 찔러. 등 뒤에서 뼈가 튀어나오고 변신이 일어나 일행은 재빨리 멀어져. 시키시마가 거인으로 변하기 시작해. 괴물 위에 신체 부위가 형성돼. 아르민이 거인을 보고 충격받아 선장이 그 괴물이었음을 깨달아 친구를 데려가고 카벨 사령관을 죽인. 아론은 자신을 찔러 거인으로 변할 계획이야. 하지만 장이 그를 막아.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시키시마와 달리 에렌에게 말하길 혼자가 아니며 함께하면 괴물을 물리칠 것이라고. 갑옷 타이탄이 무리에게 접근해 그 힘을 과시하네. 동시에 다른 타이탄 2마리를 쉽게 파괴하며 팀은 타이탄을 향해 전진해 주위를 끌려하네. 사샤가 이 기회를 잡고 거인의 눈에 폭발 화살을 쏘네. 잠시 눈을 멀게 해. 장. 괴물 주위를 날아 갑옷 사이 약점 공격해. 미카사는 거인의 손가락을 베고 에렌. 괴물의 사각지대 주위를 날아 아킬레스건을 잘라 거인이 땅에 쓰러지게 해. 장을 보고 거인을 향해 날아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해. 목 뒤에서 갑옷 거인이 돌아 다가오는 그를 주먹으로 치려 해. 하지만 에렌은 동료를 발로 차 날려버려. 그리고 건물에 부딪혀. 갑옷 거인은 미사일을 향해 돌아서 하지만 폭발물을 잡기 전에 에렌이 버서커 거인으로 변신하는 것을 알아차려. 그 후 거인들은 맹렬하게 포효하며 서로에게 다가가. 둘은 주먹을 주고받기 시작해. 하지만 에렌은 곧 불리한 상황에 처해. 각각의 공격이 그에게 해를 끼칠 뿐 상대방의 갑옷 때문에 갑옷 거인이 싸움을 지배. 에렌을 땅에 쓰러뜨려 치명적인 헤드킥으로 시키시마가 에렌에게 다가가 싸움을 끝낼 계획. 하지만 버서커 거인이 근처 헬리콥터 날개를 잡아 그것을 이용해 적을 공격. 공격은 갑옷 거인을 거의 반으로 갈라. 에렌은 마지막 일격을 위해 모든 힘을 모아 거인을 뒤로 날려버려. 건물 쪽으로. 시키시마는 인간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에렌은 승리의 함성을 질러. 그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트럭에서 폭탄을 들어 올리기 시작해.
광폭거인은 폭탄을 등에 짊어지고 벽을 오르기 시작해. 동료들 바짝 따라붙어 갈고리 사용해 교차점에 도착해. 엘렌 건물에 폭탄 설치 시도. 하지만 지쳐 쓰러져. 변신 때문에 정신 잃어. 미카사 알아채고 친구에게 달려가. 거인의 목덜미 꿰뚫어 엘렌 깨우려 약속 상기시켜. 받아 보여주기로 한 약속. 엘렌은 기억을 되찾고 의식을 회복한다. 그리고 미사일을 벽 구조물에 장착한다. 동시에 한지 대장은 이전 폭발에서 살아남는다. 장갑차 안에 있던 그녀는 자신의 운에 놀라며 옆에서 로켓 발사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다른 의문의 남자가 그녀를 바싹 뒤따른다. 미카사는 엘렌을 거인에게서 성공적으로 끌어낸다. 아르민이 폭탄의 타이머를 설치하는 동안 5분 후 폭발하도록 설정. 팀이 막 떠나려 할 때 그들은 뒤에서 코블 사령관을 본다. 벽 위에도 있다. 그 남자는 어떻게든 거인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돈과 특권을 제안한다. 벽을 그대로 두고 엘렌을 정부에 넘긴다면? 팀은 화를 내며 거절한다. 사령관이 그들을 향해 발포하게 만들지. 그 과정에서 아르민이 부상당해. 사령관이 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치지. 혼돈뿐이고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벽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 남자가 말을 끝내기 전에 사샤의 화살 여러 개에 맞지. 그리고 벽 뒤로 쓰러져. 모두의 놀랍게도 사령관도 변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거대한 거인이 되지. 2년 전 벽을 파괴한 그것. 팀은 거인에게 돌진. 그가 죽인 모두의 복수를 위해. 하지만 접근의 어려움. 거인이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 괴물 거인. 미사일을 잡으려 시도. 폭발을 막기 위해. 타이머는 계속. 마지막 초까지 카운트다운. 장. 거인을 공격. 폭탄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괴물의 일격의 죽음. 거대 타이탄이 엘렌을 향해 돌아서 그를 잡으려 하네. 하지만 거대한 폭발에 맞음. 항 대장이 아래에서 발사한 거대 타이탄. 폭탄에 닿기 위해 계속 발버둥치네. 부상에도 불구하고 엘렌에게 등 뒤로 착지할 기회를 주네. 그는 사령관에게 접근. 타이머가 마지막 초에 도달하자. 놀랍게도 폭탄은 터지지 않아. 거인은 기폭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었고 미카사는 폭탄을 고치려 달려가.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놀랍게도 시키시마는 엘렌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 소녀 뒤에 나타나. 그는 벽을 수리하려는 그녀의 노력을 비웃고 미카사를 땅에 내던져. 인류에게 실망했어. 자유보다 안전을 택한 것에 깨달았기 때문이지. 벽을 고치려 할 거라는 걸. 미카사가 대장 설득하려 해. 아직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폭군을 파괴함으로써 동시에 사람들을 억압하는. 엘렌이 사령관에게 접근 성공해 거인의 목 뒤를 베어. 하지만 주인공은 거인의 거대한 손에 끌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거인이 엘렌을 죽이려 할 때 대장은 미사일을 들고 벽 위로 올라가. 미사일을 들고 거인이 소년을 손에서 놓게 만들고 시키시마는 더 다가가 미사일을 거대한 거인의 입에 찔러 넣어 둘 다 파괴하는 거대한 폭발 일으키며 연쇄 반응이 두 번째 폭발로 이어져 벽 상단 부순에 콘크리트 무너지게 하며 엘렌이 필사적으로 붕괴 탈출 시도할 때 충격파 때문에 소년 떨어져. 하지만 미카사가 놓지 않고 구해. 거대한 바위들이 입구 앞에 떨어져 구멍 완전히 막아버리네. 아론과 미카사 나카 탈출. 벽 꼭대기로 올라가. 그들은 황홀해한다. 마침내 멀리서 바다를 볼 때 그 아름다움에 놀란다. 하지만 그들은 카메라를 모른다. 뒤에서 몰래 그들을 관찰하는 로봇 음성이 밝힌다. 미래의 둘을 위한 계획이 있다.